네,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RWA 관련해가지고 RWA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이 될 것인지 미래에 어떻게 좀 작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RWA 안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존재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코인이 조금 더 유망한지 이 RWA 메타가 왔을 때 어떤 게 조금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가지 정도의 이제 RWA 관련된 코인들을 좀 찾아볼 건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이제 이 RWA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곳은 바로 국채와 민간 신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국채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지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 세 개의 녀석들이 좀 강하게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첫 번째로 가장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발행한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블랙록에서 발행한 비들 상품이고 마지막이 온도 파이낸스에서 출시한 상품입니다. 지금 국제 분야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들 중에 세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녀석들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지 좀 알아볼 필요 있는데 대부분의 기반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스텔라 루멘, 세 번째가 솔라나, 폴리곤,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스텔라 루멘이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사용하고 있는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이 아까도 봤다시피 프랭크 템플턴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부분에서는 이렇게 프랭클린 템플턴, 그 다음에 블랙락의 비들, 그 다음에 온더 바이낸스가 엄청난 사용량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민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센트리퓨즈, 뭐 골드핀치, 메이플 이 순으로 조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최근에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투자 성과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방향성을 좀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기 좀 좋은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찾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탈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한 기관의 참여수 혹은 투자된 금액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합일이 됐을 때 그때 안전마진,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펀더멘탈은 결국에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활성 주소는 얼마나 있는지, 트랜잭션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고래들의 활동은 또 얼마나 발생하는지, 뭐 네트워크는 얼마나 성장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진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성사되는 거래가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메이플, 그 다음에 센트리퓨즈, 골든피치, 홈코인 등이 있는데 여기 액티브론, 최근에 실질적으로 돈을 빌렸던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센트리퓨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수수료가 8.72, 그 다음에 11점, 골든피치가 11점이네요. 활동량도 꽤 높은데 11% 이상의 이자율을 주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펀더멘탈이 좋은 프로젝트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조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솔라나, 이더리움을 조금 비교했을 때 솔라나가 최근에 이더리움을 뭐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게 이 솔라나가 덱스 거래소와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넘어갔기 때문에 추월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지표는 바로 이제 기관들이 얼마나 참여했는가, 그 다음에 그 참여한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좀 살펴보면 온더 파이낸스나 골든비치, 뭐 센트리퓨즈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1개의 투자자, 16개의 그 다음에 24개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은 관심이 높고 관심이 높은 건 당연히 기술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 수가 많은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만큼 투자가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간수가 많다고 해서 투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상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 낮다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온더 파이낸스도 이제 보시면 엄청난 금액의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센트리퓨즈도 엄청나게 큰 금액의 돈이 유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코인을 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펀더멘털, 코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보고, 여기가 이러한 기술력이 조금 미래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많은 대거의 돈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이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RWA 섹터에서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AI 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파이 뭐 이런 코인들을 봤을 때 더 유의미한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이 두 가지로 참고해가지고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투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서 가자고 하면은 오늘 두 가지의 코인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했는데, RWA 안에서 조금 유망한 코인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더 파이낸스라는 코인이고요. 지금 온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서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했었고 비들 펀드를 메인으로 팔고 있거든요. 유동성 목적으로 USDC를 포함시켜서 이제 미국 국채 상품을 토큰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온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RWA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상 이게 블랙록의 코인이다라는 수식어를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코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온더 파이낸스에 투자를 했던 녀석들을 보자면 코인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판테라 캐피탈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블랙록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블랙록의 코인인가 라는 수식어가 왜 붙었는가를 좀 살펴보자면, 온더 파이낸스에서 이제 실행하고 있는 상품 중에 OUSG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OU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의 단기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상품인데, 이 상품의 조금 대부분이 지금 블랙록의 비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파이낸스가 블랙록의 코인이다 라고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상품의 구조를 조금 더 본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온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피가 2025년까지는 0%고 블랙록 매니지먼트 피가 0.2입니다. 그만큼 이제 온더 파이낸스와 블랙록의 비들의 펀드가 잘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록의 코인이라고 불려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더 이제 호재거리가 있는데, 온더 파이낸스와 이제 서클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를 USDC로 즉각 전환한 테스트를 진행했다라는 뉴스고, 올해 12일날 발표가 됐죠.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호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온더 파이낸스가 이제 USDC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연중 무휴 24시간 언제든지 USDC를 비들 펀드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RWA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이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RWA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전에 환경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미국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률이 그렇게 클 수는 없거든요. 안전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 채권이라는 상품 자체가 수익률이 1%에서 뭐 2% 요 정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채권을 환매하고 다시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 금액을 전환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린단 말이죠. 하지만 온더 파이낸스가 지금 실행했던 USDC로 즉각 전환이 된다는 것은 24시간 내가 언제든지 채권에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코인 불장이 와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USDC로 이제 즉각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RWA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온더 파이낸스의 펀더멘털적인 사실을 조금 보자고 하면 토큰 6개가 고래의 지갑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물량은 대부분 이제 전체 물량의 84%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중형급 고래들이 20명에서 이제 전체 물량의 6.7%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고래 투자자들이 물량을 합치면 약 90% 이상의 물량이 잠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랬을 때 조금 좋은 점은 이제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고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은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도 파이낸스가 이제 많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 자체 양 자체가 적다 보니까 가격적인 상승의 폭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품 구조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온도가 관리하는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25년 전까지 0%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블랙록이 관리하는 것은 수수료가 0.2%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상품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이제 블랙록의 비들펀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들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 타이즈와 함께 이제 만든 디지털 유동성 펀드 예탁 배당 토큰이거든요. 사실상 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 말을 좀 왜 하냐면 온도 자체적인 기술적인 플랫폼이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온도 파이낸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온도라는 토큰 자체는 거버넌스 토큰이거든요. 단순하게 투자와 재단, 프로젝트 의사결정 하는데 사용되는 그냥 단순한 토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토큰 자체가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메인 코인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온도에 대한 단점, 그 다음에 조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알아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온도에서 두 번째 코인을 좀 알아볼 건데, 그 코인은 바로 센트리퓨즈라는 코인입니다. 온도보다 이 RWA 연관성이 조금 더 높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센트리퓨즈는 이제 폴카닷 기반의 코인인데, 디파이 프로토콜 가지고 실물 자산의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온체인상에 돕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의 기능은 뭐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체인상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기능, 그 다음에 온체인상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기능,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빌리는 기능을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 자금 조달하는 과정에서 뭐 에이전트가 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수수료가 수만 되지만, 디파이 온체인 상에서는 센트리퓨즈 이 매개체 하나면은 사실상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처리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 수익 기반으로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실질 자산을 담보로 센트리퓨즈는 대출 프로토콜을 진행을 해서 이자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 거버넌스가 있어서 CFG 토큰 홀더들이 센트리퓨즈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센트리퓨즈가 왜 유망한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 RWA 프로토콜 중에서 이제 사모대출 플랫폼이 굉장히 홍해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프로토콜 이제 별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자고 하면은, 아까도 봤다시피 센트리퓨즈가 최근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대출 규모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지금 코인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조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탈적으로 봤을 때 메이플이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과거에 이어져 왔던 대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얼만큼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이나 뭐 골든피치 뭐 이러한 애들보다 점유율이 낮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거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센트리퓨즈가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접근성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센트리퓨즈를 기반으로 한 대출 플랫폼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자 부분도 사실상 센트리퓨즈가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골든피치라든지 홈코인이라든지 이렇게 11% 뭐 10%대 유지하고 있는데 8.72%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하기 편한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센트리퓨즈 프로젝트가 잠재력이 왜 강한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메이크다오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메이크다운은 이제 RWA를 최초로 수용한 이제 대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물자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기업으로 현재 RWA TVL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메이크다운은 2022년에 블랙록과 2억 2천 달러의 규모의 자산을 온보딩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과 센트리퓨즈를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계속 협력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커다오가 앞으로 이제 RWA 시장에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고 하면은 센트리퓨즈와 오랜 기간 파트너로 일했기 때문에 이 센트리퓨즈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브 또한 이제 오래전에 이 센트리퓨즈와 긴밀하게 조금 협력을 하고 있다. 에이브와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버라는 부동산 대출 기간을 센트리퓨즈와 협력해서 RWA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트리퓨즈와 이제 시큐리타이즈도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큐리타이즈 어디서 조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그 블랙록과 비들 코인을 같이 만들고 있는, 스탁해서 만들고 있는 그 시큐리타이즈와도 지금 전략적 파트너로 RWA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센트리퓨즈 프로세스에서 이 시큐리타이즈 계정으로 이동할 수 있고, 한번 이제 온보딩하면 향후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센트리퓨즈 대시보드나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시큐리타이즈 아이디를 통해서 센트리퓨즈를 이제 로그인할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RWA 산업을 미리미리 둘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RWA 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큐리타이즈는 이제 블랙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좀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증명할 수 있는 게 블랙록의 이제 디지털 자산 전략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조셉 샬롬이라는 핵심적인 인물이 시큐리타이즈의 이사에 임명되기까지 했으니까 뭐 얼마나 좀 긴밀한 관계인지를 조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시큐리타이즈에는 누가 있다? 블랙록이 있다. 그렇다면은 센트리퓨즈와 전략적인 파트너를 맺고 있는 것은 뭐 간접적으로도 블랙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11월에 앞으로 새로운 자선 토큰 시대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토큰화된 자산연합을 설립했는데, 여기에 창립 멤버 리스트를 좀 보면은 뭐 에이브라든지 뭐 서클, 코인베이스, 센트리퓨즈 그 외에 좀 다수의 기업들이 이 리스트에 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RWA 시장을 조금 이끌어갈 수 있는 초기 멤버 명단에 센트리퓨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이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해왔는데 사실상 뭐 이런 겁니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기 때문에 잠재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센트리퓨즈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OKX에서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장빔에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놓여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RWA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코인들을 좀 같이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RWA 테마가 크게 조금 폭발하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이 RWA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뭐 2005년이나 2006년쯤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산업은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꿈만 가지고 일단 시세를 내주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사용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RWA가 이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이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성장을 하는 단계는 결국에는 2005년, 2006년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RWA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